조기 대선 소식 접해보죠. 일단 여당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 선언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저 김문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3선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도지사 재임과 장관직을 지냈지만 제 재산이라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4평 국민주택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저 김문수와 함께 뜁시다. 저는 오늘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각오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1950년 공산화 직전의 대한민국을 기적적으로 되살린 메가다 장군의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장 앞에 서서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이철우가 좀 나서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 특히 자유우파를 구해야 된다는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기적 같은 후보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일 오세훈 시장이 출마 선언합니다. 탄핵 대통령을 배출해 죄송한 마음에 고민이 길었다. 약자동행 상징 장소에서 선언하겠다. 오늘 오후 2시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자, 1차 컷오프에서 민심 100%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4명 남기고 다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빅4에 빅4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주진우 의원님, 네.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네. 자, 1차 컷오프를 통과한 빅4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제가 일단 당직을 맡고 있어서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되고요. 잘 피해가시는군요. 오히려 답변이 좀 편하네요. 네. 저희가 지금 사실 뭐 참 뜻하지 않은 탄핵 정국을 맞아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참 송구한 상황이고 또 정말 신기일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후보군들이 각자 비전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아름다운 경쟁이 펼쳐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민심 100%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뭐 제가 중립시킨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떠나서도 그렇군요. 당내 의원들끼리 의견을 나눠도 다 예측이 달라요. 민심 그래서 100%면 100% 여론조사군요. 네, 그래서 예측이 다르고 지금 현재 저 후보군을 가지고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그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까요? 예측이 어려운 만큼 또 그만큼 흥행 요소가 있다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들이 아무쪼록 대한민국을 이끌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잘 설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대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영상 형태로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영상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큐 영상을 형식으로 이렇게 대선 출마 선언을 현재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지금 1강 야당에서는 1강 체제. 이 대표가 출마 선언을 이렇게 대권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친문 4인방이 역사에서 그렇게 보여졌던 거죠. 김경수 전 지사의 캠프를 선택했다라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끊임없이 저항해 왔어요. 자, 고민정, 김영배, 정태호, 윤건영 의원이 이번 주 후반에 출마 선언할 예정인 김경수 전 지사의 캠프로 갔다라는 것은 의외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포퓰리즘 경제정책 하지 않겠습니다.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경제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가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소위 행정정치 중심 도시로 만들어서 일국 중심의 대한민국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종의 국회 분원하고 대통령실 부지가 많이 마련돼 있고 또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차기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세종에서 직무를 시작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김두관 지사의 출마 선언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의 경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일단 김두관 지사 출마 선언, 김동연 지사 출마 선언, 김경수 지사 출마 선언 예정, 이재명 대표 출마 선언했고요. 김부겸, 박용진, 김영록 지사는 불출마. 자, 그러면은 경선을 하게 되겠군요, 홍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당도 아마 대개 한 5월 2일이나 3일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도지사 경우가 사퇴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할 거고 지금 당원 당규에 따르면 3명이 컷오프를 통해서 3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민심 저희들도 뭐냐면 이 선거인단 50%, 그다음에 권리당원 50%로 돼 있어서 그런 투표 방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후보를 결정하는데 시한이 촉박해서 현재 당에서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후보자들하고 룰 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 유세를 통해서 현장 투표를 할 건지 아니면 현장 투표 없이 저는 온라인 투표를 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조금은 이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아마 후보자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아마 상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당에서는 어제 선관위 위원장하고 당내 경선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장 그다음에 규칙관리위원장의 중진 의원들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당내 경선이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맞서는 다른 후보들 간의 양상일 텐데 김경수, 김두관, 김동연 이분들끼리 혹시 단일화 여지도 있는 겁니까, 성춘 부의장님? 글쎄요, 단일화를 해서 만약에 1강인 이재명 대표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하면은 단일화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경선을 바라보는 분들이 어차피 결과 정해진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저는 군소 후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으로부터 좀 등을 돌리신 분들 경우에는 저 군소 후보들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어떻게 저분들의 목소리를 당이 담아내느냐를 지켜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분들의 목소리를 도외시하고 뭔가 좀 이렇게 치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민주당에게 좀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민주당 지지 안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분들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분들이 하자는 룰대로 저분들이 하는 목소리대로 좀 당이 경선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차기 대선 역시 조기 대선 역시 지난 대선만큼 아주 격렬한 근소한 차이로 한쪽이 이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지표는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소 후보들에게 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성춘 부의장의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